제가 올해 2주에 한 번씩은 꼭 유튜브를 올리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네, 잘해오다가 한 11월쯤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져서 막 계속 조금 이렇게 하다가 몇 달이 훌쩍 흘러가서 12월 말이 되어버렸네요. 그래도 한 해를 닫기 전에 이제 이야기해보고 싶은 그 컨텐츠가 생겨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옆에 지금 막 선물 꾸러미들이 좀 있거든요. 이미 어떤 분들에게 전해져서 없는 선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물들을 이렇게 전하다가 이걸로 유튜브를 찍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남은 선물들을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연말에 휴가를 이제 길게 얻었어요. 한 2주 정도 쉬게 되는데 그때 뭘 할까 이런 고민을 막 11월부터 했어요. 한참 바쁘던 때에 연말 휴가 때는 뭘 해야 이 한 해를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걸 고민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고마웠던 사람들한테 좀 편지도 쓰고 이제 선물도 전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하는 행동 중에 그나마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일은 뭐를 나눠주고 전해주고 타인에게 가게 하는 그런 행동이 있다는 거를 좀 깨달아서 그렇게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랑 같이 일했던 후배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선물이랑 편지를 엄청 긴 장문의 편지를 줬었어요. 그래서 처음 받았을 때는 아유 정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받았을 때는 올해도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세 번째쯤 받았을 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또 나한테 어떤 편지를 주고 어떤 마음을 전해줄까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친구에 대한 이제 우정이 쌓이고 그 친구가 올해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내가 그 친구의 연말 편지를 받을 수 없다니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동료들한테 먼저 편지를 쓰고 선물을 전해보자 라고 해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파트 구성원 동료들에게 이제 엽서를 쓰고 그 시집을 각자한테 어울리는 시집을 좀 사서 그 회식할 때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되게 작은 선물이지만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준비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막 선물들의 포장을 열심히 했어요. 포장해야 되는 것들은 종이랑 리본이랑 사서 이렇게 좀 포장을 좀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컸던 선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 조카 선물인데 주변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이런 친구들한테 그 춤추면서 노래하는 강아지 인형을 선물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카한테도 연말에 그 인형을 선물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서 포장을 했는데 지금 전해주려고 차에다가 갖다 실어놔서 여기엔 없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파워 J여가지고 뭘 선물을 전할 일이 있으면 좀 미리미리 하거든요. 그래서 또 말일에 이제 그 연말에 생일인 동료가 있어서 그 선물도 미리 만나서 이제 전해줬고 이런 선물도 지금 저희 시부모님이 12월 초에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와인 그런 이것도 이제 그 결혼기념일 그 즈음에 준비해서 지금 다음 주에 뵙기로 해서 그때 드리려고 해놨고 이런 지금 선물은 저희 남편 건데요. 그거는 좀 그 크리스마스 날 산타처럼 어딘가에 몰래 숨겨놓고 남편의 반응을 좀 지켜보고 싶은 물건인데 그 뭔가 깜짝 놀라게 할 생각에 좀 설레는 선물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2부의 생일인 친구가 또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갖고 싶은 화집이 있다고 해서 국내에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길래 해외에서 이제 구매 대행해가지고 한 달 걸려서 받은 이제
이제 선물을 포장을 해놨고, 그리고 또 요거는 조금 이따 배달을 갈 건데, 제가 올해 되게 즐겨봤던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만드는 분들 사무실이 저희 집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올해 한 해 당신들이 만든 그 영상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좀 전하고 싶어서 먹을 것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선물이라는 게 막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각기 다른 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저걸 좋아할까? 이걸 뭐 할까? 막 이런 걸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미 어떤 그 기뻐지는 마음이 있고, 또 저는 꼭 선물 전할 때 편지를 쓰는 편이거든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동안 또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또 그걸 전해주고 기뻐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행복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오래전에 잡지사 다닐 때 그에 대한 이제 감사 편지에 대한 원고를 쓴 적이 있고, 아마 유튜브 옛날에 코로나 이런 거 컨텐츠 할 때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 글에 대해서. 그래서 또 소개하진 않겠지만, 하여간 사람이 뭔가 행복해지는 거에 있어서 그 남한테서 받는 거보다 사실 자기가 베푸는 거에 있어서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살아오면서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내가 고마웠던 사람들 누구 있지? 그럼 그 사람한테 뭐를 준비하고 어떻게 전달할까? 뭐 이런 고민을 12월로 꽉 채웠거든요. 그래서 이분날 이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게 되는데 항상 요리를 엄청 거하게 준비해주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모일 때마다 그 친구가 해주는 음식을 되게 당연하게 먹게 되는 그 친구네 집에서. 근데 이제 마침 그 친구가 이사를 했고 집 공사 중이어서 그 친구 집에서 못 모이게 돼서 저희 집에서 대신 모이기로 했는데, 이제 저는 평소에 요리를 잘 하지 않고 받아 먹는 거에만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냥 배달 음식 시켜서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항상 그걸 준비해줬던 친구한테 나도 조금의 정성이라도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장도 잔뜩 봐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부터 시작을 해서 요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뭔가 엄청 생산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좀 생산적인 일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뭐 책을 읽는다던가 이런 좀 쌓이는 일들. 그래서 휴가 때 막 밀린 책들 읽기 막 이런 것도 지금 저희 그 휴가 버킷리스트에 있는데, 그 무엇보다 이 누군가들한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쏟는 시간들이 나를 진짜로 기쁘게 한다는 걸 발견해서, 이거를 올해 마지막 컨텐츠를 통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이제 2주에 한 번씩 계속 유튜브 컨텐츠를 올렸잖아요. 그거를 뭐 어떤 건 되게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막 급하게 만들어서 올릴 때도 있고. 근데 유튜브도 그렇고 회사 일도 그렇고 나 자신이 사는 게 바쁘니까 날 위해서 하는 일들은 되게 공을 들여서 하고,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하는 일들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그 일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 친구 생일이거나 하면 선물을 챙기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오롯이 나를 생각하는 시간이 나의 하루에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옛날에도 알고 있었고 말로 하면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타인을 생각하는 시간, 제가 어디 뭐 인터뷰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할 때 되게 많이 했던 얘기인데, 타인한테 편지를 쓰거나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나를 잠깐 잊게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올해 무슨 시간을 보냈을까? 우리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 걔는 지금 뭐가 어떨까? 저 친구는 저런 점이 참 장점인데 이 편지를 빌어서 꼭 말을 해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잠깐 나를 잊게 되거든요.
너무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의 마음에 좀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 그래서 그 적절한 비중을 찾아야 되는데, 연말에 좀 휴가가 있는 틈에, 진짜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좀 이번 연말이 뿌듯하고, 여유롭게, 풍요롭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지금 뭔가 유튜브로 올리기 전에 전해드리는 그 장면이나 사람들의 반응 같은 게 있으면 좀 같이 넣어보려고 하는데, 이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전달한 것도 많고, 아마 연말에 말일에 전해줘야 되고 이런 건 제가 이걸 말일 전에 꼭 올리려고 하거든요. 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즐거웠던 선물을 준비하고 전하는 과정에 라이브한 상황을 지켜보시면, 아직 12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뭔가 준비해서 친구한테, 가족한테 달려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시게 되면 좀 같이 즐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산타가 다녀간 것 같아. 오. 이거 그거네. 근데 오호. 그리고 꼭 선물이 아니더라도 올해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는 10월, 11월에 꿈을 꿨는데 아빠가 꿈속에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장례식장처럼 혹은 막 영정사진을 찍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빠 얼굴이 되게 안 좋은 상황으로 비춰지는 게 나와서 연락을 해봤는데, 그리고 꿈에서 아빠가 위가 안 좋다고 했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바로 연락을 해보니 실제 아빠 건강검진 했는데 위가 안 좋다고 나왔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안 이제 좀 우울해하다가 연말에 휴가 때 같이 가서 아빠가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도 좀 같이 체크해보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또 연말에 엄마가 이제 가벼운 수술을 하세요. 2번을 하셔야 돼가지고, 그것도 제가 이제 회사 일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못 가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건 병원 혼자 가는 게 진짜 그렇게 싫더라고요. 저는 뭐 가벼운 검사를 하든 뭘 하든 병원에 갔을 때의 쓸쓸한 감정 같은 게 너무 싫은데, 엄마가 자꾸 너무 바쁜데 나 혼자 알아서 갈게라고 하셔가지고, 나 그때 휴가고 갈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번 정도 엄마 수술하는 거에 좀 같이 따라가서, 또 그렇게 가족들과의 시간, 좀 좋은 일로 만나면 좋은데 이제 엄마 아빠가 아플 때에 그 시간을 충분히 같이 보내는 거, 이런 것도 나 외에 다른 그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것들, 가족들 만나고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로 휴가를 잘 채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요새 되게 즐겨 보는 채널 중에 주호민님이 운영하시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에 뉘앙스를 따서 라디오처럼 진행하시는 게 있거든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라디오처럼 진행을 하고 그거를 녹화한 버전을 유튜브에 올려주시는데, 그거를 요새 되게 즐겨 듣고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옛날 거부터 시작해서 막 많이 보고 있는데, 딴 얘기이긴 한데요. 이런 식의 채널을 운영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많이 해요. 거기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사연을 이제 받아서 사연을 막 소개해 주시는데 너무 저는 재밌더라고요. 내년에는 좀 더 그런 라디오 같은 것들을 준비하면 어떨까 또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취향이라는 게 좀 사람들이 아무리 넓히려고 해도 편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세상 만물을 모든 걸 좋아할 수 없기 때문에 취향이라는 건 언제나 편협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이 선물을 전해드리려는 유튜브는 빠더너스라는 채널이에요. 문상훈님을 중심으로 이제 크루들이 있고, 그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일하는 혹은 노는 이런 것들을 올리시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그 세부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 채널 중에서 이제 해인칭이라고 해서 그 일하는 그 멤버분들이 같이 뭐 모여서 회의하고 놀고 막 이벤트에 참여하고 멤버분의 결혼식에 같이 가서 축가를 불러주고 이런 컨텐츠 그 꼭지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힘을 얻을 때가 많았어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주호미 님도 그렇고 빠더너스도 그렇고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에요. 물어봤을 때 저는 그쪽 유머 별로 막 이렇게 하는 분 보면 평소에 저 사람이랑 나랑 약간 결이 다르다, 약간 대화를 오래 이어가기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랑 좀 결이 맞는다 싶은 사람들은 나도 그거 좋아해 라고 말하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쌓아오면서 좋아해온 취향이라는 건 편협할 수밖에 없구나.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라고 좀 덜 친한 분이 얘기를 하면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너무 좋아하지만 취향이라는 건 한정적이고 그 취향의 더미 안에서 이제 그 유튜브나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에서 그걸 이렇게 나눠 갖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의 채널을 봐주시는 몇몇 분들도 취향의 어떤 공통분모를 같이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어떻게 어떤 분들이 내 걸 볼까?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좀 같이 내가 좋아하는 거랑 버무려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상반기엔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구독자가 막 많이 느는 것도 아니고 그 남겨주시는 댓글이나 어떤 그 결들이 결국에는 내 책을 좋아해줬던 분들, 그 오래전부터 그 블로그를 좋아해주셨던 분들, 그쪽에 한정되는구나. 이게 내가 뭔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라는 사람이 가진 결은 되게 멀리까지 갈 수는 없는 거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그분들과 같이 즐거운 얘기 나눌 수 있는 그 주호미님의 라디오도 보면 제가 많이 웃거든요. 그렇게 웃긴 얘기가 어떤 사람들한테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사연들과 그 사연을 읽는 주호미님의 말투 같은 거에 그냥 막 웃음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런 유머를 좋아할 수 있는 약간 싱거운 사람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내년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이걸 좋아해 줄 수 있는 결의 사람들이 같이 소소하게 제가 보기에는 저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와 놀자 우리 같이 즐겨볼까 연말 파티 이런 분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시면 죄송해요. 근데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도 더 내 취향에 집중해서 소소하게 작게 그 어떤 이야기들을 집중해야겠다. 그러면 또 그 수가 적든 크든 그걸 좋아해주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몇 달씩 또 텀이 생기지 않게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새벽 5시에 잤는데 그 황정민 님이랑 그 유재석 님이랑 이렇게 지석진 님 이렇게 해서 그 뜬뜬이라는 채널에서 해외여행을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1시간 반씩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 컨텐츠를 올려놔서 그걸 보다가 재밌어서 쭉 보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돼서 좀 늦게 잤는데 그 컨텐츠를 보고 댓글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그 선풀?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든 그 아저씨들의 여행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거기서 보면 그 4명의 멤버들이 많이 티격태격 거려요, 가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저런 태도에 황정민 씨가 저렇게 짜증을 내는 거에 사람들이 악플을 달았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눌러봤는데 그 모습조차도 이해하는 태도로
댓글을 다시고 거기에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아마 뭐 황정민님은 스태프들이랑 저기들을 배려하느라고 저렇게 하셨을 거다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뭔가 마음이 좀 훈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다 다르고 개성들이 있는데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누가 조금만 모난 행동을 해도 막 울고 늘어지고 막 평가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쪽 채널의 구독자가 막 200만 명인데 대체로 저런 마음을 쓸 수 있는 구독자분들이 저기 저 채널 안에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을 막 했었는데 유튜브라는 게 요새 정치적인 이슈도 있다 보니까 보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어떤 한 사람을 계속 그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입맛에 맞게 계속 유도해줘서 알고리즘이 유도를 해줘서 그쪽으로 더 기울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또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뭐 꼰대가 된다, 고집이 생긴다 이런 것도 살면서 내가 나를 뭘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좁혀 나가면서 결국에는 어떤 어른의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것도 옛날에는 얘기하지 말자 쪽이었는데 요새는 모임이 있으면 되도록 얘기를 꺼내보려고 해요. 그게 제가 편협하구나라고 느꼈던 게 제가 원하는 어떤 그 정치 이야기가 있는데 누군가가 인스타 스토리 같은데 전혀 다른 의견을 했을 때 제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멈칫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그랬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나도 결국엔 나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거를 충분히 들어보고 공감하면서 내가 가진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다른 성향을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일부러 찾아서 들어보고 끝까지 보긴 조금 힘든데 그래도 저런 생각으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좀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더 나는 나의 취향을 편협하게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곁눈질 해보고 들어볼 수 있는 형태가 제일 좋지 않을까 나 자신한테.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가지고 두서없이 이렇게 떠들게 되네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것도 옛날에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얘기해보고 다른 의견이 있어 보이면 좀 더 유도해서 끌어내서 같이 얘기해보고 너는 그런 성향이구나 라고 알아가는 게 솔직하고 건강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요. 근데 아직 제가 막 엄청 확고하지 않은 상태고 계속 중도적인 마음으로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있어서 굳이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루빨리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그 도시와 나라에 좀 평안함이 찾아오면 좋겠어요. 제가 막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막 뭘 해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서 좀 힘들었거든요. 12월이.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정치로 웃어볼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랑 유시민 작가님이랑 토론하는 거를 봤거든요. 포장마차에서 토론하는 건데 너무 좋더라고요. 둘이 가진 사상이 아예 다르고 서로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또 들어주고 인정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티격태격하면서도 그래도 난 널 좋아해, 존경해 라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또 그 박지원 의원님이랑 그 총리분 되게 오랫동안 그 김대중 정권 때부터 해온 지금 현 총리분이 이제 국회에서 그 의견을 몇 달 전에 주고받는 그 영상도 봤었는데 거기서도 두 분이 같이 옛날에 일을 했었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인데 시대 흐름에 따라 각자의 서 있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막 국회의원이 이제 따져 묻고 대답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막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뭐 진짜 존경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 서로의 눈빛에 그 애정이 깊이 쌓여있는 그런 것들이 읽히는 게 뭔가 저는 되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막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서
정권이 생기는 것도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반반 정도가 같이 있어주면서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국민을 대변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중심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가주면 좋겠는데 또 요즘 같은 그 상황들이 어떤 한쪽으로 완전히 편향되어 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무서운 일인 것 같고요. 선물 얘기해서 지금 너무 멀리 와버렸네요. 제가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서 횡설수설 혼자 막 떠들었는데 요즘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쪼록 구독자님들도 행복하게 뭔가를 나누면서 연말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연말을 놓친다면 연초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초나 연말 핑계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같은 거 편지로 써서 보내기도 하고 마음을 전하면 혹시 적적하거나 외로운 마음이 들었다면 분명히 그 마음을 좀 더 위안을 삼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너무 늦지 않게 또 이야기를 갖고 오겠습니다. 안녕.